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부터 회사가 일이 엄청 많아졌어가지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사실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연말에 12월 달에는 친구들이랑 시드니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처리하고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내오느라 좀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조금 비교적 일도 조금 줄어들었고 회사 위치도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깝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좀 더 일상의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책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6개월이나 지났는데 25년이 왜 지금 하반기 영상을 찍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저는 지금도 올해도 26년에도 지금 계속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또 다시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뭔가 바로 26년도 책을 소개하거나 뭔가 리뷰를 하기에는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도 사실 되게 좋았던 책들도 있고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책들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저 스스로도 조금 되짚고 넘어가는 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에 꼭 필요한 단계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제 채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6개월이나 지났지만 25년도 하반기에 읽었던 책들을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읽었던 책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총 13권이고, 여기 7월에 읽었던 책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룩 12월까지 이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미남사 TV 독서클럽으로 접하게 된 책인데, 그 독서클럽 영상을 볼 때 그 책을 웬만하면은 그 주제 책을 읽고 보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완전 벽돌책이거나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닌 이상 다 읽어보려고 하고 있고, 이 책은 자의식 과잉이라는 주제로 나왔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이제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여기에 바질 홀워드라는 초상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도 초상화가 어떤 한 남성의 초상화이거든요. 근데 이 초상은 그 초상화가인 바질 홀워드가 아니라 바질 홀워드가 사랑한 도리언 그레이라는 이제 어,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동성애에 관한 주제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질 홀워드라는 초상 화가가 이 도리언 그레이라는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초상화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도리언 그레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초상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린 초상화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하지만 이 초상화는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로 머물겠지만 나는 점점 더 늙어가고 이 나의 아름다움이 점점 퇴색해 가겠지 라면서 통탄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가 늙어가고 도리언 그레이는 그 초상화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도리언 그레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바질 호워드,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이제 맞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강렬한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강렬했냐면 무언가 되게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가 되게 구체적이고 좀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아름다움이라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도리언 그레이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화려한 장식, 장신구, 뭐 화려한 곳, 장소 막 이런 것에 대한 설명 묘사도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저로서는 되게 강렬하다는 인상을 받았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유미주의에 대한 책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중요시되는 그런 그런 사상? 생각?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움이 전부다.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거에 대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리뷰 영상, 그 민음사 TV 독서클럽 영상을 보니까. 근데 저는 읽으면서 막 이게 유미주의고 막 이런 것까진 잘 몰랐지만 뭔가 되게 아름다움을 좀 중요시하는 소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뭔가 인간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도 늙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뭐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다? 뭔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라고 느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이 친구, 이제 바질 홀워드의 친구인 헨리경이라는 사람이 이게 유미주의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전부다. 나이 들고 뭔가 지루한 것,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도리언 그레이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름다움이 전부다. 근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읽었을 때 조금 불편한 좀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헨리경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바질 홀워드, 헨리경, 이 도리언 그레이가 주로 나오는데 이 세 세대 하는 말이나 인물의 성격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 이런 게 저는 재밌었던 책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요 보이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 책을 썸네일로 하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나와 가장 좀 잘 맞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읽었던 책이고요. 하지만 막상 다 읽고 났을 때는 저는 이게 무슨 뭐 에세이나 좀 일관적인 소설 혹은 이야기로 전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가분이 진은영이라는 작가님께서 그간의 뭐랄까 칼럼이나 신문에 게재했던 문학 그런 글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작가나 다양한 인물들의 뭐 역사나 그들이 했던 작업 설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인상 깊은 글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다? 라는 느낌이었던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직후에 썼던 문장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책에 소개된 작가들, 흔히들 부르는 정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본연의 이야기를 고통스럽게 꺼내고 쓰고 글을 억압하는 현실과 투쟁한다. 세계와 맞지 않는다는 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구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오롯이 온전한 스스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게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부분이고. 다양한 작가들의 예술가들의 글을 읽고 싶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쓴 글이 아니더라도 이 작가가 조금 해석한 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다양한 인생을 좀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이라는 또 미능사 TV 독서 클럽 공포편에서 소개되었던 책입니다. 왜 제가 작년에 상반기에 체육부 단편선을 소개를 하면서 진짜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영상에서 했던 박혜진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단편에 3대 귀재가 있대요. 모파상, 포, 그리고 체육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체육편을 읽었는데 왜 단편선의 귀재인지 알았고 모파상은 아직 못 읽었지만 에드 앨런 포, 그 포가 에드거 앨런 포거든요. 에드거 앨런 포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책 영상을 더 잘 즐기고 싶어서도 있지만 어, 단편선의 기재가 쓴 단편선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 구매를 해서 읽었던 책이었고 이게 대부분 다 공포에 대한 주제로 공포 혹은 두려움 혹은 기묘한 분위기로 이루어진 단편선들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솔직하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단편선들이. 사실 되게 무섭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겁이 그렇게 막 적은 편도 아닌데 읽으면서 특히 검은 고양이라는 그 단편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편선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히 별로 무서운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더 뭔가 와닿지는 않았던 책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읽으면서 되게 어떤 감각들을 느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단어로 표현하면 초현실적 공포, 형언할 수 없는 이 제가 느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선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거였어요. 저로서는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소설들을 접해봐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었다. 막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새로움을 조금 느꼈던 책이었고 총 되게 좀 꽤 많이 단편선이 수록되어 있어요. 총 14편의 단편 소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덩이와 추라는 단편이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급이 되진 않더라고요. 인상 깊었다고. 앞서서 얘기할 게 구덩이와 추가 어떤 얘기냐면은 주인공이 어느 미지의 공간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근데 한치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포가 깔려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주인공이 온갖 감각을 동원해서 뭐 촉각, 뭐 청각, 뭐 후각 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저 위에서 갑자기 불이 켜졌나? 그러면서 천장에서 그 약간 요런 반달 모양의 칼 있죠. 그 칼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칼이 천장에서 점점 더 그 주인공한테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게 공포를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끝나요. 스포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단편이 좋았던 이유가 일단은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온갖 감각과 막 수단을 이용해서 그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있는 공간을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불이 켜졌을 때 위에서 칼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가운데에 되게 큰 구덩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썼던 글을 살짝 말씀드리면
구덩이와 추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고문 혹은 사형이 집행될 것 같은 미지의 공간을 온갖 감각과 이제 그 구덩이와 점점점 천장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그 칼을 언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월 형태의 추까지 칼이 아니다. 언월 형태의 추였어요. 근데 그게 거대한 진자 운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묘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웅장했다? 혹은 와 이런 묘사를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심장이 쫄깃쫄깃해졌던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지는 상황까지 살짝 쾌감이 있었다 라고 해서 저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 만약에 공포 이런 거를 조금 아니면 좀 기묘한 뭔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읽어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읽었던 책은 이 책인데요. 첫 여름 완주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케이스고 이 책인데 이제 박정민 배우가 운영하고 계시는 무제라는 출판사에서 작년에 출간된 책이고 제가 박정민 배우의 에세이도 작년 상반기 때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 박정민 배우의 생각이나 그런 게 되게 좋아서 한번 궁금증이 가서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여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계절 중에. 제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름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름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생생하다는 감각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나뭇잎이 막 울창하고 막 이렇게 푸르르고 그리고 개구리는 막 목이 터져라 막 울고 그리고 꽃들은 만개 있고 다양한 뭐 벌레 생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여름의 계절감을 문장으로 되게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책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시작된 책이라 처음부터 청각적으로 되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들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쓰였어서.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소리가 많은 그런 여름의 모습을 정말 정말 잘 표현한 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김금희 작가님이 진짜 대박이다 라고 느꼈던 책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인공 열매라는 여자가 있는데 직업이 성우예요. 근데 성우는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여러 일들을 조금 여러 힘든 일들을 겪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을 얻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게. 의학적인 이유는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모르겠고. 근데 이 열매가 그래서 자기가 되게 믿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 언니가 돈을 갚지 못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목소리도 떨려서 성우일도 당분간 못하겠다. 그리고 돈도 못 받았으니 그 언니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렴풋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언니를 찾아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니의 고향으로 가면서 이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여름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고 자세하고 생동감이 있었던 게 좋았지만 또 다른 걸로는 그 친한 언니 이름이 숨인데 그 돈 떼먹은 언니가 숨인데 그 언니의 집에서 겪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았어요. 이제 곧 지금도 여름인 것 같지만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고요. 문장이 되게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은 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장강면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고화성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고 그거를 처음에 읽다가
영화는 사실 엄청나게 인상 깊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이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이 싫어서. 이 시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언젠가 되게 내가 나이가 들거나 생을 마감할 때 한국에서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거의 한국에서만 자랐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조금 답답함? 혹은 더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지금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몇 년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작년에 그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될 때, 이 책 때문에 구체화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읽었던 책이고,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하자면, 주인공이 게나라는 여성이에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주인공이 한국이 싫은 점이 많았어서 뭐 겨울이 너무 춥다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나 혹은 사람들 막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조금 진절머리를 느껴서 아 한국에서 안 살겠다 나는 호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일상도 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생활을 쫙 보여준 다음에 호주로 넘어가서 이제 호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설명하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저는 영화보다 책이 더 좋았던 게, 이 영화에서보다 책에서 그 게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을 뜨고 싶은지,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게 뭔가 어떤 이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근데 한국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호주로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호주로 가서도 정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인 게 되게 좋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루어내고 라는 게 되게 능동적인 한 사람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그 게나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난 호주에서도 사실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거든요. 삶이 좀 궁핍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거기서는 그런 오피스 사무직 같은 거를 조금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걔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입에서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조금 궁핍하고 좀 고군분투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느낀 거는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거,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 한국이라고 무조건 지옥이고 호주라고 무조건 천국은 아니라는 걸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어서 좋았어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체적으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막상 실제로 겪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추구할 것이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보다는 이 책을 읽으시는 걸 더 추천해요. 그리고, 어, 다음으로 읽었던 책은 이 책입니다.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날에 종로로 혼자 가서 밥도 먹고
이곳저곳 청계천도 걷고 혼자 놀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대연상가인가? 그 세연상가인가? 그 둘 중에 상가가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을 걸어가다가 철학 독립서점을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이 책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영상에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자극적인 거예요. 음, 생각하는 여자가 괴물이랑 함께 잘 만큼 위험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센 느낌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안 사려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번 읽어봤던 책인데, 작년 하반기에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 중 하나예요. 저한테는 이게 여성 철학자들에 대한 이 작가, 김은주 작가님께서 이 여성 철학자들의 일생과 글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자기 본인의 방식으로 조금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이 글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글 해석 같은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래서 좀 여러 명의 여성 철학자들이 나와요. 뭐 한나 아렌트, 가야트리 차크라 보르티 스피박, 주디스 버틀러, 도나 제이 해러웨이, 시몬 베유,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 여성 철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근 전에, 출근 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뭔가 머리 어딘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읽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서라도 뭔가 되게 빨려 들어가듯이 몰입하며 읽게 되었고 되게 읽으면서 뭔가 어딘가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 되게 신기한 처음 겪어보나? 아닌가? 아무튼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진 건지, 아니면 모르던 걸 알게 되어 개몽한 건지,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던 책이고, 그리고 거의 제가 원래 그 책을 읽고 나면 문장들을 이렇게 페이지 수랑 해가지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거의 책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쳤던지라 너무 많아서 그것조차 기록을 못했던? 그냥 차라리 문장 기록하지 말고 감상만 남겨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재독을 해야겠다 라고 느꼈던 책이에요. 그만큼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았던 책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굉장히 이 느낌을 관통하는 글을 그 교보문고의 이 책의 리뷰에서 봤는데 딱 제 생각이었어요. 진짜 간결한데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독, 밑줄 파티, 제독 필수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느낀 거랑 똑같다.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느꼈는데 밑줄도 엄청 많이 쳤는데 그래서 느꼈던 책이고 만약에 여성 철학자들이 특히 1900년대에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들 위주로 뭔가 생각이 짜여지고 이론이나 그런 생각들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성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글을 써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여러 제약과 한계 그리고 어려움들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중 하나이고